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2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기소는 지난달 31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훑어볼 수준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이를 지탱해주는 것은 당연히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지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겠다며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런 불법적이고 위법한 영장을 발부해 준 게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를 탄핵한다면서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진행자에 불과한 국회의장이 지 맘대로 정해버리질 않나. 또 그래 놓고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면서 압박을 넣었고, 자, 이에 부역해 최상목은 지가 뭐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법과 기준이 없는 나라, 상식이 무너지고 떼법이 판을 치는 이런 혼란한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양심 있는 목소리를 내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2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기소는 지난달 31일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헌법재판관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결의, 유무효 및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결정 촉구,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발췌 심판 우려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결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이 교수는 세 가지 쟁점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과정과 결정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이 승복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이 교수는 내용 증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국정안정을 바라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헌법 수호기관이라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의 결의 유무효 및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 국회 제적위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냐, 아니면 최소한 200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논란이 있었던 것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 대행의 지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헌법 수호를 통해 달성하려는 1차적 목표인 국정 안정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이 되면 민주당과 민주당 다선 의원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151석 이상 찬성이면 족하다라는 일방적 주장과 무권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사후 승인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달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 전까지는 한대행 탄핵소추 결의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지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 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면 해당 헌재 공보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헌법재판관들의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보관 나부랭이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건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됐다면 공식적으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을 미뤄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지적이었는데요. 이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 정신과 헌법 체계를 염두에 둬 갈피를 잡아야 한다라며 법률 요건 위반만을 내세워 발췌 심판 형식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비롯한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또 선거 시스템 부정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등의 어떤 추상적 개념을 앞세울 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비롯한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또 선거 시스템 부정행위 개입 가능성 등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 당시 선거 사기를 주장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의 재임 중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법심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이나 헌법 원리에 근거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돼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의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지와 양립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요. 자, 이어 대법원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행동할 때 대통령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같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취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파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법률을 넘어 헌법과 그 정신을 포함한 법체계 전반을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정당한가와 권한 행사를 통해 하려 했던 동의를 혼동해서 안 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허위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권한 밖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호성 교수께서 언급한 대로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정지의 건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위법성 여부들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그나마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더군요. 세 가지 쟁점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과정과 결정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 이 말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지난 과거 과오를 저질렀던 헌법재판소, 이번에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